자, 56페이지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명제입니다.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을 명제라고 한다. 문장이나 식. 자, 어느 학교에서 이제 명제에 대해서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그 학생은 똑같이 썼어요.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문장이나 식이라 그랬죠. 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친구는 식을 안 써서 감점이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식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명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명제가 있으면요. 명제가 참이 명제랑 거짓이 명제가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기만 해요. 명확하게 틀리기만 하면 되고 명확하게 맞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명제에는 참인 명제, 거짓인 명제가 있고 거짓인 명제에도 명제가 맞아요. 그리고 문장이나 식은 이 카테고리가 있는데 명제인 게 있고 명제가 아닌 문장이나 식이 있다는 거죠. 명제가 아닌 문장이나 식은 예를 들어서 조건이 있어요. 다음 페이지 57페이지 보면 3번 보시면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명제 아닌 문장이나 식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시면요.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명제다. 맞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4는 2의 배수다. 얘는 참인 명제죠. 그러니까 명확하죠? 그러니까 명제는 맞아요. 3은 5의 약수다. 거짓이죠? 거짓이긴 하나 명확하죠? 그래서 명제가 맞아요. 그리고 3번 볼게요. 서울과 인천은 가깝다. 가깝다는 말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4번이에요. 방정식이에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방정식은요. 명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x 이꼴 8이잖아요. 근데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맞고요. x에다가 2를 집으면 틀리죠. 그래서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리잖아요. 우리가 이 반정식 계산할 때 반드시 x에다 4 집어넣는 것만 생각했었잖아요. 기존에는요. 이제 명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일 때는 맞지만 1일 때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모예요, 세모. 세모는 명제가 아니다. 또 어려운 문장에서는 의문문, 감탄문 같은 거 이건 또 명제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서 4는 2의 배수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명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2번 보시면요. 명제의 부정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명제 P에 대해서 명제의 부정은 P가 아니다. 그래서 명제 P의 부정이다. 그래서 기호는 not P라고 이렇게 붙여요. not P. 그러니까 명제가 P가 있는데 걔의 부정은 뭐냐? 그러면 not P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ot P의 부정은 not 되니까 그냥 P가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조건이에요. 명제랑 조건을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57페이지로 가보시면 조건에 대한 식이 나옵니다. 나왔어요? 예, 조건에 대한 식이 나와요. 자, 조건은 변수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인데 변수값에 따라서 참이 되고 거짓이 판별될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같은 방정식 있잖아요. 방정식은 명제가 아니라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2x-5 이꼴 2는 x가 3일 때는 참이지만 x가 4일 때는 거짓이니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한다. 됐죠? 그래서 x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이 x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판별될 때 그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그리고 2는 홀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2는 짝수죠.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 아니에요? 명제 맞죠? 조건은 아니에요. 틀린 명제죠. 틀린 명제. 틀린 명제. 이렇게 됩니다. 거짓인 명제. 이렇게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예를 들게 3은 홀수다. 홀수는 맞죠? 이건 참인 명제가 되죠. 얘는 거짓인 명제. 두 개가 둘 다 명제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미지수를 줘서 변수를 줘서 x는 홀수다 이렇게 하면요. x가 1일 때는 맞지만 2일 때는 틀리죠. 그래서 이거는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앞 페이지 명제 부분 다시 읽어보시고 3번 조건 부분 다시 읽어보셔서 두 개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4번 설명하겠습니다. 4번은 진리집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진리집합. 자, 진리집합. 진리집합은요, 전체 집합이 U의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여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진리집합이라 한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U 원소 안에 있어야 된다. 조건을 참여하게 만드는 그때 X를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U 원소에 있고 그 안에 조건을 참여하게 하는 진리집합이 바로 P라고 한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드리면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까지예요. 그래서 P는 2에서 6이고요. 그래서 P는 P에서 2에서 6이니까 진리집합 P는 어떻게 돼요? 2 등호 안 들어가니까 3, 4, 5까지가 진리집합이 되죠. 그리고 Q는요. Q는 뿔마1이잖아요. 뿔마1인데 마이너스 1이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 집합이 포함이 돼야 되고 조건에 참여해야 되죠. 그래서 전체 집합에 포함이 되고 조건이 참여한 건 1뿐이 없어요. 그래서 진리집합은 1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잠깐 화면 멈추시고요. 필기하고 밑줄 치고 있나요? 자, 필기하고 밑줄 칠 수 있는 거 필기하시고 밑줄 치십시오. 됐죠? 밑에도 밑줄 그어 놓으십시오.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조건에 대한 부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조건에 대한 부정. 아까 명제의 부정이 있었죠. 그래서 조건도 부정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조건이 P면 부정은 나P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6번 조건 P 또는 Q 그리고 P 그리고 Q의 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부정은 지금까지 아까 명제의 부정, 조건의 부정 배웠죠. 그래서 명제의 부정, 조건의 부정 똑같아요. P면 나P고 P면 나P고. 그래서 부정은 모두 4가지가 있는데 1, 2번을 배웠고요. 3번은 이거예요. 조건 P 또는 Q의 부정이에요. P 또는 Q의 부정은요. 이게 P 합집합 Q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부정은 컴플리멘타리를 하면 P 합집합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죠.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에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요거를 표현하면 나P가 되고요. 그리고 교집합 표현하면 그리고가 되고요. Q의 여집합은 나Q가 되죠. 그래서 P 또는 Q의 부정은 나P 그리고 나Q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됐죠? 그게 3번이 부정이 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66페이지라고 적어놨어요. 4번에 또 부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이유는요, 고등학교 때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부정이 어떨 땐 저렇게 하고 어떨 땐 저렇게 하고 헷갈렸어요. 근데 누가 이렇게 부정 4가지가 있다. 조심하셔라. 이렇게 알려줬으면 그때 안 걸렸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적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4번은 66페이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시고 P 또는 Q의 부정은 나P 그리고 나Q고요. P 그리고 Q의 부정은 나P 그리고 대신에 또는 나Q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생략을 했어요. 대표가 되는 게 이거라서요.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됐죠? 59페이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화면 멈추고 풀어보십시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필수예제 01번 볼게요. 다음 중 명제인 걸 찾고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시오. 이렇게 써요. 소수는 뭐예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게 소수라 그랬죠. 그래서 소수는 2, 3, 5 이렇게 있어요. 근데 소수는 모두 홀수다? 홀수다? 아니에요. 2가 있잖아요. 2는 소수이지만 홀수가 아니므로 얘는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수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돼요. 1과 자신만을 가지는 게 약수로 갖는 게 소수고 1과 자기 자신만 약수로 갖는 게 소수고 소수 중에서 유일하게 짝수인 거는 2가 있어요. 그리고 6을 약수로 구해보면 1, 2, 3, 6이고요. 1, 3, 9죠. 이거는 소수가 아닙니다. 이런 거를
합성수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수예제 01번 풀어보십시오. 필수예제 02번도 해보시고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62페이지입니다. 명제 P이면 Q. 자, 명제가 P이면 Q라는 명제가 있대요. 그 명제가 참이려면 P라는 집합이 Q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러면 P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Q는 결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P인데요. X가 1이면 X 플러스 3은 4다. 이렇게 있고요. 얘가 가정이고 얘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X가 1인 게 가정이고 X 플러스 3은 4다가 결론이죠. 그래서 가정과 결론으로 이루어진 뭐뭐이면 뭐뭐다 이루어진 게 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P이면 Q다. 이게 명제고요. 그 명제 중에서 참이 명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P에 있는 모든 집합이 Q에 포함이 되면 명제가 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교 때 정삼각형은 삼각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그러면요. 이등변 삼각형은 삼각형이지만 정삼각형은 아니잖아. 그래서 걔는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그건 틀린 명제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삼각형은 삼각형이라고 하면요. 정삼각형에 해당되는 집합을 그림을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삼각형에 해당되는 집합을 그림을 그리세요. 정삼각형 그렸고요. 삼각형은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되게 많이 되죠. 명제가 참이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P가 Q에 포함이 돼야 되죠. 포함되나요? 되죠.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죠. 이런 식으로 판단하지 정삼각형은 삼각형이다. 참인 것 같다. 거짓인 것 같다. 이렇게 뭐뭐 같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집합을 표시를 하시고 P집합이 Q집합에 포함이 되면 그 명제는 참이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판단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꼭 이런 식으로 판단하세요. 그래서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오답으로 가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2번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설명할게요. 명제 P이면 Q에 대해서 PQ가 진리집합이 라지 P, 라지 Q라고 하면 P가 Q에 포함이 되면 명제 P이면 Q다는 참이고 P가 Q에 포함이 안 되면 명제 P이면 Q다는 거짓이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됐죠? 그래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집합 관계로 판단하셔야 되지 맞는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발레라는 게 있어요. 발레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이 참 거짓을 논하는 명제랑 발레랑은요 한 문제 한 문제씩 꼭 내요. 안 내는 학교가 없습니다. 자, 발레는요 P이면 Q다라는 참에서예요. 참이라는 조건에서. 그러면 P는 Q에 포함이 돼야 되죠. 근데 그 P의 일부가 Q 바깥으로 삐져나와요. 이 부분이 발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레를 구할 때 참인 명제를 먼저 시작을 하고 이걸 이렇게 변형을 해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걸 찾아내서 걔를 발레라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확실하게 푸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발레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P에서는 속하지만 P에서는 속하죠. Q에서 속하지 않는 게 바로 발레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정 P는 만족시키지만 결론 Q는 만족시키지 않는 얘가 발레다. 그래서 옆에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했고요. 제가 더 유연하고 더 명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시고 제가 예를 나중에 들어 드릴게요. 6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3페이지. 발레 먼저 설명을 할까요? 필수예제 04번으로요. 발레 먼저 설명할게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되게 파워풀해요. 발레를 구할 때 참인 명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거나 명제를 표시하시고 그 다음에 그
P를 바깥으로 삐져나오게 하고 그거에 해당되는 게 발레라고 했죠. 그래서 P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게 발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04번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나 P는 Q가 거짓임을 보이는 원소를 구하라. 그러면 나 P가 Q가 되는 참이 되는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 그랬죠. 그래서 Q가 되고요. Q가 되고 그 다음 P 여집합이 이 안에 있는 게 참인 상태고요. 그리고 P 여집합이 바깥으로 삐져나와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P 여집합에는 속하지만 Q에는 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P의 여집합은 이쪽이죠. 4, 5, 8, 60이에요. Q에는 속하지 않는 거 60이네요. 됐죠?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필수예제 03번 명제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03번이랑 04번. 자, 이제 소프트한 거 한번 할게요. 1번이요. x가 3의 양의 배수래요. 그러면 집합으로 표시해야 된다고 그랬죠. P를요. 3, 6, 9, 12 이렇게 되고요. 6의 양의 배수래요. 6, 12, 18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느 게 포함 관계가 되나요? 이쪽이 포함 관계가 되죠. 그러면 명제가 뭐예요? 거짓이 되죠. 얘가 이쪽에 포함이 돼야지 참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2번 설명할게요. 2번은요. 요거를 만족시키는 집합이 어떻게 돼요? 1, 2죠. P가 1, 2고요. 그리고 Q가 0에서부터 4 사이죠. 1, 2가 여기 포함이 되나요?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명제가 참이 명제가 됩니다. 됐죠? 3번 같은 게 되게 어려워요. 3번 같은 게 되게 어렵지만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볼게요. 자, x, y가 무리수다. 그러면 x, y 순서상을 집합으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x, y가 무리수인 경우는 루트 2랑 루트 3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무리수면 이것도 무리수가 돼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은 뭐예요? 무리수가 되죠? 그래서 이 더해서 무리수인지 확인하고 해당된 순서상을 똑같이 썼어요. 아, 참인 것 같네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거예요. x 플러스 y가 무리수가 되는 거는 루트 2 플러스 1이 무리수가 되죠. 근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2랑 플러스 1인데 x는 무리수지만 y는 무리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쪽 집합에는 얘는 포함이 되지만 이쪽에는 포함이 안 돼요. 됐죠? 여기까지는 명제가 참인 것 같아요. 얘가 여기 다 포함이 돼야 되니까. 근데 잘 보세요. 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이건 둘 다 무리수죠. 근데 두 개를 더해요. 그럼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럼 무리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집합에는 이거는 포함이 되지만 얘는 포함이 안 돼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명제가 참이려면 여기 있는 문서가 모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는 여기에 포함이 되지만 얘는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명제는 거짓이 명제예요. 이 거짓을 만드는 게 루트 2, 1이 아니라요. 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는 무리수가 맞잖아요. 근데 요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했더니 뭐예요? 0이 나와서 무리수가 안 되죠. 이 집합은, 이 순서성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짓인 명제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P고요. 얘가 Q인데요. 처음에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은 공통으로 있어요. 여기 공통으로 있고요. 근데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는요. P에는 있는데요. Q에는 없죠. 바깥으로 삐져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2 플러스 1은 무리수지만 루트 2 플러스 2는 얘는 이쪽에는 없어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 이렇게 된 그림이에요. 근데 P가 다 Q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거짓인 명제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64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필수예제 05번입니다. 자, 필수예제 05번은요. 한번 문제 읽어볼게요.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이 PQ라고 하자. 나 P는 Q가 참일 때 항상 옳은 것을 골라라.
나피면 Q가 참이라 그러면 참이 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그래서 나피가 Q에 포함되도록 그린 다음에, 그러면 얘가 P 여집합이면 이 바깥이 뭐예요? P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문제식을 판단하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이 부분 필기하시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65페이지 필수예제 06번 풀어보십시오. 여기 등호 문제 있잖아요. 등호 처리. 여기 2번이에요, 2번. 요거 등호 처리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풀어보십시오. 좀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